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삼한 부동산 양재용 소장입니다. 오늘 아침 6시에 새벽에 중요한 서울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아타운 선정 26곳에 대한 선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그제는 이 음마아파트 관련돼서 좀 시끄러웠었죠. 예, 맞습니다. 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서 서울시에 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음마아파트가 시작해도 15년이 걸린다는 다소 좀 먼 뉴스가 나오죠. 그렇다면 언제 10년, 15년을 기다리라는 거죠. 바로 모아타운이기 때문에 4, 5년 만에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가장 빨리 주택 공급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해결사 노릇을 하는 것이 바로 모아타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모아타운에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투자를 한다면 그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 돈이 되는 곳, 시간과 기회비용을 아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모아타운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발표 내용을 같이 저랑 한번 살펴볼까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26곳을 선정했다고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아타운 본격화한다. 10월 20일 목요일 신청 접수 39곳 중 26곳을 선정했다. 내년 사업을 탄력받을 것 같다. 주민들의 갈등 또는 투기가 우려되거나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반포 1동이라든가 합정동 등 7개소는 미선정했다. 신청 구역 중에 2만 제곱미터 미만의 4개소는 주민 제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사업 추진하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나 이번에 좀 핫했죠. 강남구 쪽에 있는 대청마을, 대청역 인근에 있는 대청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2개소는 규제 완화 시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서 2주 뒤에 다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탈락시켜놓고 2주 동안 고려해보겠다. 왜? 그곳은 원래부터 아파트라든가 이런 걸 지을 수 없는 저층 주거지로 이미 그 용도가 그렇게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을 검토한 후에 2주 내에 다시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모아타운 대상지는 주거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 비율, 상습 침수 지역 등 요번에 이제 그 홍수 때문에 이 상습 침수 지역을 좀 많이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우선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선정된 곳뿐만 아니라 미선정된 지역도 권리 산정 기준일을 10월 27일로 지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투기 차단하고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총 64곳의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10월 20일 목요일 날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열고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6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제 전반기 6월달 7월 7일날 발표했었던 지난 상반기 발표했던 곳과 이번에 26곳을 합쳐서 총 몇 개입니까? 64개가 선정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있어서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10만 제곱미터 이내 노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서 체계적인 주거 정비를 통해 양질의 주택, 지하 주차장, 제가 이거 누차 강조했죠. 과거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 지하 주차장을 짓지를 않았어요. 공원 부지 내놓을 것도 없고 지하 주차장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사업성이 떨어진 것을 보완하고자 국토부와 서울시가 그런 보조금 지원 제도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지원금을 해주겠다는 것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각 동네마다 구청마다 모두 다 우리 동네에 선정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불이 붙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용산구에서부터 쭉 영등포까지 쭉 다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원유로 4가 광진구의 자양 4동 동작구 노량진 221-24번지 예전에 과거에 13구역으로 존치지역으로 다 있던 노량진 13구역. 그 중에 이제 좀 작은 지역들이 있었잖아요. 원래 10만 제곱미터 이하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신청규모 2만 제곱미터 미만의 어떻게 보면 개별 모아주택. 여러분 모아주택이 모아서 모아타운으로 크게 타운으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작은 지역은 모아주택으로 개별 단위로 이제 하자. 그래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 제한 방식으로 추진한다라는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4곳이 어디냐면 방배동 12-6번지, 69번지, 답신리동 4-255번지, 옥수동 460번지 일대, 금호동. 자, 이런 데들은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작게
받게 좀 하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지금 많은 곳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된 것들은 제가 향후에 또 지도를 통해서 한 번 더 상세히 설명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들, 한 개 소당 2억 5천만 원 중 70% 들어가는 비용의 70%를 서울시와 구가 지원해 주겠다. 주민들의 주머니에서는 돈을 적게 내고, 그리고 서울시와 구청이 돈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강남구 대청동 이런 그 대청마을이죠. 그쪽에 2개소, 여기 지금 619-641번지랑 666-6861번지 이때는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고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해주려고 했지만 이곳이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원래 저층 주거지로 관리되고 있던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용도 자체가 저층 주거지였어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바꿨을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거쳐서 2주 내에 다시 선정 여부를 발표하겠다.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여기는 2주 내의 시간을 좀 더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좀 평가를 해서 심사한 다음에 발표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주민 갈등 투기 우려된 지역은 선정해서 제했다. 신청한 곳 39곳 중에서 그 나머지 이제 떨어진 곳이 있죠. 제외된 곳 7곳. 성북구, 은평구, 마포구, 서초구, 강남구 이런 그 떨어진 곳들도 이번에 권리산정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권리산정 기준일이 10월 27일로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10월 27일 이전까지 10월 26일까지 내가 아파트를 받으려면 이곳이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모아타운에서 받으려면 첫 번째 착공 신고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해당 구청에. 새 집일 경우에 아직 개발을 안 되고 땅을 파지 않았지만 구청에 착공 신고가 접수가 언제까지? 10월 26일까지 접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전날까지 접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2가지 조건입니다. 착공 신고가 돼 있느냐, 10월 26일까지. 그리고 향후에 조합 설립 전까지 등기가 본인 명의로 쳐졌는가. 그러니까 뭐 조합 설립은 금방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2년 이내에만 이제 모아타운 그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2년 정도 기간이 남아 있는 거죠.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2년 10월 27일을 권리산정 기준으로 지정 고시한다. 그러니까 아직도 투자 계획은 좀 있는 거예요. 지금 가시면 아마 가격은 오르겠죠. 왜? 오늘 발표가 됐으니까 또 어제보다는 오늘 가격이 또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상당히 그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들은 눈여겨보시고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어디가 됐는지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구 원효로 4가 71번지 일대 바로 여기죠. 상당히 좋은 지역이죠. 이 지역이 대단히 좋은 지역인 게 왜 좋은 지역입니까? 이 지역이요. 여기 산업아파트 이제 재건축하지 않습니까? 하고 여기 산업아파트 옆에 뭐죠? 여기 지금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해놓은 곳이 여기가 뭡니까? 바로 여기가 현대에서 45층짜리 한 4-5동 짓겠다고 만들어놓은 곳이잖아요. 현대산업개발, 현대그룹에서 지금 삼성동에 있는 한전부지를 인수한 곳에 지금 원래 100층짜리를 짓겠다고 하다가 현재 좀 또 그것도 바꿔가지고 50층짜리를 뭐 2-3개를 짓는 걸로 좀 바꿨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지금 바꿔놓듯이 여기도 언젠간 개발되는 거죠. 그럼 이 일대가 뭐가 되죠? 앞에는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구단지고 바로 앞에 또 현대에서 만드는 어마어마한 또 주상복합 상업시설들이 들어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호아파트 재건축되면 이 일대가 완전히 변하는 거죠. 자, 남아있는 여기는 뭐 아파트가 있고 일부 지역들이 이쪽에 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좀 먼저 간 건데 사실은 다 같이 갔어야 되는데 이 먼저라도 간 거죠. 그렇게 되면 좌우측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효로 3 같은 경우는 또 지금 공공재개발 이슈도 있고 또 일부가 또 동네 주민이 또 서로 약간의 좀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잘 원활히 돼서 다 같이 재개발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효로 4가 받고요. 성동구 응봉동 이 일대죠. 응봉 현대아파트 그 앞쪽에 그쪽에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핫한 곳이 광진구 자양 4동이죠. 자, 여기가 지금 이 앞에 지금 롯데아파트 이름이 재건축이 돼가지고 여기는 거의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일대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박스권이 완전히 탈바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 원래 이제 시장들이 있었고요. 여기에 시장이 2개나 있었어요. 이렇게 길쭉하게 삼각형으로 이쪽 일대. 자, 이 일대가 지금 천지개벽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가 아마 1-1부터 1-7번까지 7개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 모아 주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사업 설명회 또 여러 번 했었고 주민들의 의지도 지금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주민들이 동서를 걷기도 전에 구청에서 광진구에서 여기 합시다. 대박인 거죠. 주민들은 지금 할까 말까 막 사업 설명회 하고 우리 이 모아타운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카페도 만들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광진구가 도와준 거죠. 여기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이제는 동의서만 거두면 됩니다.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사업성이 대단히 높고 그 다음에 속도도 빠른 곳으로 저는 이곳을 과거부터 여러분한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면목동 지역들도 지금 가로택 정비 사업에서 모아타운을 많이 가죠. 이쪽 지역은요, 아파트들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구역들이 이렇게 제대로 좀 이쁜 사각형이 나와야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사업 나중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설 때 효율성이 좋은 거죠. 효용성이 좋은 겁니다. 여기 옆에 있는 롯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삼각형이잖아. 이렇게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잃어버리는 거죠. 아파트를 하나 더 질 수 있거나 이게 어떻게 부지가 얼마나 이렇게 비효율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런 식으로 이런 곳들은 나중에 효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거죠. 면목동 63-1번지도 마찬가지고요. 주목해야 될 것은 석관동이었죠. 일부 유튜브 전문가들이 이 석관동 지금 334-69번지 여기가 돌고 지역의 밑에 지역인데 여기하고 또 이 밑에 지역, 요 밑에 지역, 그러니까 상단 하단인 거죠. 이 상단 하단 이 지역이 안 될 것이다, 뭐 그쪽에 멀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일부 굉장히 좀 몰지각한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다. 그래서 돌고 지역과 상월곡역 이런 데들은 노도 다 갖춰져 있고 주민들의 의견만 맞는다면 갈 수 있다. 여기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 지금 진행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것과 이 밑에 지역들을 모아타운을 개발한다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훌륭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번동은 지난번에 이어서 또 이번 411번지 일대가 지정이 됐고요. 수유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동, 수유동, 오른쪽에 있는 월계동 500번지 일대, 534번지도 마찬가지죠. 이쪽에 불광동은 뭐 되긴 했습니다만 이런 땅들이 상당히 개발하기 어려운 난개발인 거예요. 이렇게 꺾인 다음에 이런 곳에 또 이제 주변에 또 학교까지 껴 있으면 더더욱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조동도 마찬가지죠. 대조동도 좀 잘 됐고요. 자, 합정동 이제 일부 사람들이 8번 출구를 목놓아 부르자던데 그쪽은 안 되고 그쪽엔 좀 여러 가지 이제 노도도 점점 지금 많이 좀 깎여가고 있습니다. 신축 빌라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서. 근데 이쪽에 지금 어디죠? 절두산 성지 그쪽이죠. 한강변 쪽이죠. 근데 여기 좀 안타까운 것은 땅이 다 1종이 이만큼이고 나머지 2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1종이 많다는 것은 향후에 용적률을 받을 때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약간 좀 베너핏보다는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마포구 중동 좋긴 하지만 좀 지하철에서 떨어져 있고 이쪽에 지금 상암동 디지털 그쪽까지 가기에는 큰 길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 근데 여기 좀 학교가 좀 2개씩이나 껴 있어가지고 향후에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항동 일부 결국은 해줬네요. 그리고 화곡 6동도 이제 들어갔고요. 개봉동 일부 지역들 지금 들어갔습니다. 시흥동도 모아타운 대상지로 864번지, 시흥 1동, 시흥 3동 이런 데 들어갔죠. 그래서 시흥 3동 같은 경우에는 일대가 지금 전체가 다 지금 상당히 좀 나중에 좀 개발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시흥동 여러 가지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도시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이미 되고 있고 보시다시피 모아타운 이쪽 추진되고 있고 이쪽이 새로 선정된 곳이고 이쪽에도 지구단위 계획 구역돼 있고 그러니까 이 일대가 다 되기 때문에 시흥 3동의 950번지 일대는 향후에 상당히 좀 많은 큰 변화가 있는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곳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림동 제가 말씀드린 이런 데요. 가운데 이제 이런 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려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이런 곳은 좀 이제 여러 가지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대림 3동도 이번에 지정이 됐고요. 사당동, 사당동 결국은 됐네요. 남성대역인가요? 이쪽에 총신대 쪽 앞에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상당히 좀 여기도 개발되고 나면 사당동이기 때문에 반대쪽은 앞에는 방배동입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좀 향후에 미래 가치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작구 노량진동이죠. 14구역까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앞에가 여기가 9구역이고 여기가 13구역이었죠. 요 일부 제한 요곳인데 요곳이 요번에 또 모아타운 지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두 곳 볼까요? 관악구 청령동 그 봉천역 바로 앞에 있는 요 지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천호동 113-2번지 일대는 여기가 됐는데 여기서 약간 한 10분 정도 이상 좀 걸어야 되는 그런 위치죠. 하지만 그 일대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6곳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26개 중에서도 아직도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어디 있냐?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이 26개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곳과 더불어 또 향후에 또 그러면 이렇게 지정이 될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정말 핵심 지역, 노른자 지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추가로 다음번 강의에 제가 추가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강의에는 이 26개 중에 투자가 가능한 곳, 투자하면 상당히
나중에 여러분 성공투자 될 만한 곳들 찍고, 그 다음에 또 향후에 이거 이외에도 가망성 있는 곳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요약해서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투자하기를 항상 기원하고요. 여러분 성공투자하는 곳에 바로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